책은 꾸준히 읽고 싶은데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독서 모임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트레바리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독서 모임이랑 잘 맞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처음부터 돈을 많이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무료 독서 모임부터 1회에 7, 8만 원 정도 하는 유료 독서 모임까지 총 7개의 독서 모임에 참여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이라면 저는 무료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무료 독서 모임을 어디서 찾는지부터 신청 방법,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실제로 가면 뭘 하는지, 정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지까지 제가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료 독서 모임 어디서 찾을까? 무료 독서 모임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 온오프 믹스 같은 플랫폼도 있고, 소모임 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소모임 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에서 내가 활동할 지역을 설정하고 독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여러 독서 모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연령대, 지역, 모임 방식 등을 보고 나한테 맞는 곳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 무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참여한 모임은 참석비가 2,000원 있었습니다. 다만 우수회원을 선정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라 무료라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페이백을 해주거나 보증금처럼 분기별로 몇천 원 정도의 소액을 받는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커피값은 별도입니다. 두 번째, 가입 신청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건 그 소모임 모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이나 연령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가입 인사를 필수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곳도 간단한 자기소개와 사진을 올리면 가입이 완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혼자 가도 괜찮을까? 저도 처음 갈 때 이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책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갔다가 책 엄청 많이 읽는 분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혼자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커플이나 이미 친한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겪어봤는데 주변 사람이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향적인 분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저도 내향인 중에 내향인인데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량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장르도 다르고 직업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네 번째,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모임은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가 모입니다. 제가 있는 모임은 86년생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실제 참여자는 90년대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게 공무원이 정말 많았고 영상 편집자, 건축 관련 종사자,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걱정했던 것처럼 무시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에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독서 모임이 이렇게 막 호의적인 건 아닌데 제가 이 소모임 앱 말고 다른 경로로 정말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잘난 사람이 정말 잘난 척도 많이 했고 염세주의자 밭이라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독서 모임 실패담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모이면 뭐랄까? 독서 모임을 하는 방식은 크게 지정도서 모임과 자유도서 모임으로 나뉩니다. 지정도서는 운영진이 한 권을 정해서 모두 같은 책을 읽는 방식이고 자유도서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와서 서로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도서 모임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지정도서 모임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임 몇 주 전에 읽을 책과 모임 날짜가 공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번 지정도서라고 해볼게요. 참석할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정원 마감이 되면은 그때부터 정원 안에 든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에는 운영진이 준비한 별제문, 쉽게 말하면 책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내 돼지였다면 늑대에게 쫓겨온 형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을까? 한 명씩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독서 모임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사람마다 꽂힌 문장이 다르고 느낀 감정이 다르고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꽤 다릅니다. 혼자 읽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듣게 되면서 책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발제문 10개 정도라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2시간 안에 독서 모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무료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종교 권유, 영업 같은 일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모임이 끝나면 그냥 헤어질 때도 있고 뒤풀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책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을 대충 알 수 있긴 하지만 뒤풀이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연애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째.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읽게 될까? 이건 저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아예 책을 안 읽는 공백기도 있었고 읽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편식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일단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진 책을 읽어야 하니까 독서량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도서 덕분에 평소에는 읽지 않았던 장르까지 읽게 됐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혼자 읽었을 때보다 책을 훨씬 입체적으로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무료, 유료, 뭐가 좋을까? 유료 독서 모임은 일단 모임 장소가 쾌적하고 커뮤니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검증되거나 전문적인 모임장이 진행을 맡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독서 모임이 처음이라면 무료나 소액 모임부터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서 모임 자체가 나와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은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자꾸 미뤄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에게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